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어제 이루어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지주택 사업에 대해서 폐지를 검토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언뜻 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태 의원이 95% 토지 소유 요건이 너무 높아서 본래 취지와 다르게 알박기에 활용되고 있다.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조합원들이 조합의 운영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사전 승인제라든지 광고 심의 제도 도입과 피해구제 TF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현재 국토부 차원에서 지주택을 거의 폐지 수준으로 심각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다라고 하면서 지주택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현재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엄격하게 논의를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내용은 마무리가 되었고 다른 내용들로 넘어갔는데 이 얼마 안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면 현재 95% 소유요건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일반 사업들 같은 경우는 80에서 95%입니다. 이 80에서 95% 범위가 정해진 것은 이 10년 이내에 매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80 이상 확보를 한다 하면 이 10년 이내에 매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매도 청구가 가능하고 이 매도 청구를 하고 나서 전체 95%가 넘게 되면 10년 이상 매수한 지 10년 이상 넘은 사람들한테도 모두 매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80% 확보가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으나 실제로는 95%에 가까운 비율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반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95%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소유권 95%가 너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나머지 5%가 사실상 알박기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5% 알박기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서희건설에서 이제 한 6% 정도 되는 땅을 지금 소유권이 있는데 사업구역 가운데에 이제 위치를 해 있는 데다가 이 6%가 되다 보니까 95%가 결국 안 되다 보니까 이 6% 땅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도 없고 결국엔 알박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과정에서 요 이야기가 언급이 되었었던 부분인데 사실 이 95% 확보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기가 6%라고 하더라도 이 전체를 기준으로 6%인 거지. 예를 들어서 이 사구역을 더 넓히게 된다라고 하면 이 비율 자체가 내려가서 5%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매도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미 토지를 매수한 상태에서 추가로 더 매수를 하는 것은 사업 계획 자체를 이제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 인허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매수 금액이라든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 5% 부분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알박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작 지주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은 거의 뭐 돈을 많이 받든지 상관없이 나는 계속 여기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95%를 확보하면 나머지 5%에 대해서 무조건 쫓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 이렇게 5% 알박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서희건설 6% 땅과 관련된 해당 조합과 관련돼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에서 21년경에 이제 조합에서 매수하려는 땅들을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 즈음에 이 서희건설이 6% 땅에 대해서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마치 이제 알박기와 비슷하게 지금 된 부분들도 있다고 보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사업과 동일하게 80%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한 지 10년 이하 기간인 사람한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사실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한해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80% 소유권을 확보를 하면 나머지 매수한 지 10년이 안 된 사람들한테는 매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지역주택조합이 순수하게 민간 사업이고 그리고 청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매도 청구를 함에 있어서 비율을 100%였다가 그나마 낮춰준 게 95%였는데 95%도 낮춘 입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일반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은 시행사가 가져가지만 청약이라는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이 청약 같은 경우도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분들과 결부가 되어서 이익이 어느 정도 청약에 당첨된 사람한테도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약간은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는데
현재에 이르러서 보아서는 사실상 청약 당첨자에게 분양 이익이 돌아가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청약 제도 자체를 이제 분양가 상한제와 더불어 가지고 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 가지고 이 지역주택 쪽 같은 경우도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소유권 확보 부분들도 다소 완화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존과 다르게 이 지역주택조합이 순수하게 이제 조합원들만의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청약에 비해서 이익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이제는 개발 사업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커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의 위험을 조합원들이 오롯이 부담을 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매도 청구 요건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뭐 사업계획 매도 청구라면 결국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부분들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조합원들의 운영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사전 승인제라든지 광고 심의 제도 도입과 피해 구제 TF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피해 구제 TF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피해 구제 TF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가장 큰 부분들이 토지 확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시공비, 즉 공사비가 증가를 해서 추가 분담금이 이제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주된 문제로 보이는데, 해당 부분들은 법률로 어떻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지주들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뺏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시공비 같은 경우도 공사비를 세금을 투여한다든지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과연 피해구제 TF에서 어떠한 일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사전 승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서 동네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가 조합원 모집을 이제는 토지 확보를 50% 이상 사용 승낙을 받아야지 이제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전 승인제와 마찬가지가 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사전 승인을 별도로 요구를 한다는 하면 요건들을 정해야 될 것인데 결국에는 이 토지 확보 비율 정도를 검토하는 것 이외에 어떤 부분이 또 추가로 가능할지, 오히려 너무 엄격하게만 한다면 현실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건 아닐지 대한 우려도 있어서, 사전 승인제를 검토를 한다라고 하면 이 사전 승인제라기보다는 50% 사용 승낙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정보 비대칭과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 가장 큰 문제는 통해서 결의하지 않은 금전을 집행했을 때 어떠한 형사처벌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해 결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 집행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전 집행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지역주택 쪽 같은 경우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금전 집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고,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형사처벌을 강하게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총회 결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수밖에 없고, 그럼 총의 결의를 거친다라고 하면 모든 조합원에게 통지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현재 국토부 차원에서 지주택을 거의 폐지 수준으로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폐지 수준이라고 하는 거 봐서는 아예 폐지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는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폐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전부 다 중지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폐지를 하게 된다 하면 주택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주택법상의 현재 상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이 지역주택조합을 처음 시작 단계부터 끝까지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생각은 되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시작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이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많은 조합들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해서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 법률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단계에 있어서 어떠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나오는 부분들 이 사전 승인제라든지 광고 심의 조입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합원 모집 단계에 있어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보다는 이미 조합원 모집이 된 곳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현재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엄격하게 논의를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했는데 막상 주택주법에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시공비 검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이고 현재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사업 토지를 확보를 못하는 부분들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뭐 알박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 사업 승인을 받고 나머지 5%를 이제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과도한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이제 이자 부분들 보통 95% 토지 소유권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제 브릿지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 브릿지 대출은 이자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이자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2년 3년씩 이자를 부담하다 보면 금융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이 5% 사람들 같은 경우도 조금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좀 본다 하면 이제 조합원 자격을 이제 좀 낮춰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완화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합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해결하는 방법들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매수에 대한 비용도 줄어들고 그리고 사업 지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법률상으로 개정해주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사업 승인 부분들의 토지 확보 비율 그리고 두 번째로 조합원 자격을 이제 완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조합원 자격 완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주택법 시행령으로 개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시행령 개정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들 같은 경우는 사업 구역 내 지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뭐 포함을 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면적 요건을 완화해 준다든지 면적이 현재는 85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 크게 더 늘려준다든지 2층 정도 규모로 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나왔던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